네, 안녕하세요. 꿀팁패스의 이영근입니다. 피디님, 오늘 이야기가 뭐죠? 캐스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네. 저희 꿀팁패스의 최고 이제 인기 콘텐츠였죠. 베이트릴 캐스팅. 꿀팁패스 28번째 이야기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베이트릴 캐스팅에 대한 방법,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뭐 부위별로 명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서밍하는 법, 그리고 기본적으로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캐스팅을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입문자 단계를 막 벗어나신 분들부터 이제 무심코 계속 낚시를 하고 계신, 무심하게 낚시하고 계신 한 중급자 정도, 그러니까 배스를 수월하게 잡더라도 캐스팅엔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입문자와 중급자를 위한 베이트릴 캐스팅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배스. 피디님, 저희 베이트릴 캐스팅 컨텐츠가 조회수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16만입니다. 반올림하면 20만입니다. 그렇게 비비는 거야? 저희 베이트릴 컨텐츠가 16만 뷰나 되더라고요. 저희 꿀팁 배스 영상 100개가 넘는 영상 중에 독보적으로 1등인데,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그 영상에서 좀 부족했던 점들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 영상은 주로 이제 어떤 각 릴 부분의 명칭과, 그리고 기본적인 캐스팅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캐스팅 못하는 사람이 캐스팅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담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베이트릴로 캐스팅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 3가지를 저희가 담지를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는 그냥 이제 진짜 낚시를 와서 처음 하는 분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희 생각에 이게 어떻게 해야 던질 수 있지? 라는 방법을 궁금해해서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물론 이제 얘네가 어떻게 하나 하는 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대부분이 다 이제 정말 한 번도 던져보지 못한, 요즘 말로 1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베이트를 캐스팅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고기를 지금 현재 캐스팅을 해서 잡는 데는 문제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는 기존에 이제 베이트를 캐스팅할 수 있는 분들이 어떻게 낚시를 하냐면요, 그냥 이렇게 던져서 착수시키고 낚시를 하죠. 이 단계에서는 이제 잡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캐스팅의 중요성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 많이 이렇게 대두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낚시를 하면 할수록 이 캐스팅을 잘하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캐스팅에서 중요한 건 비거리입니다. 비거리는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워킹 낚시에서 비거리는 그냥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닿지 않으면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물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뭐 웨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1, 2m고 막 여기 이런데, 여기 되게 앞에 되게 깊거든요. 직벽에서 낚시하는데 들어가서 낚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엔 비거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 중요한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죠. 자본주의니까 비싼 장비에 비싼 릴,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장비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릴을 좀 큰 걸 쓰세요. 구경이 더 크고 스풀도 더 넓어서 라인도 많이 감기고 그럴 수 있는 릴을 쓰시고, 스풀에 라인을 최대한 가득 채워서 사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예컨대 똑같은 라인 길이 1m라 하더라도요, 스풀이 가득 차여 있으면 뭐 한 2바퀴 반이라면, 스풀이 가득 차 있지 않고 아주 얇은 부분,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 라인이 감겨 있는 상태라면 2바퀴 반보다는 더 많이 감겨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스풀이 그만큼 더 회전을 해야 되고, 그럼 그만큼 이 릴과의 마찰이 그만큼 많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스풀에 가득 라인을 채워서 캐스팅 하시는 게 비거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비거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게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무거운 싱커를 쓰는 거예요. 무거운 채비는 비거리에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꿀팁배스 댓글에 꿀팁배스 롱캐스팅 실험실
그 댓글에 그런 게 달렸어요. 꿀팁 패스 보고 연습해서 60m 던지신다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그분이 이제 축하드려요 그렇게 댓글 달았더니, 그분이 또다시 대댓글을 뭐라고 달아주냐면 싱커발이다 라고 했거든요. 채비가 무거워질수록 비거리를 늘리는 건 되게 단순하게 좋아져요. 그리고 세 번째, 비거리를 늘리는데 이제 핵심적인 건 아닌데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심 이동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대부분 그냥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팔만 이렇게 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캐스팅 하지 마시고 이 몸의 중심을 이동하라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뒤에서 발은 안 움직이더라도요, 최소한 몸이라도 어깨가 이렇게 나가면서 던지면 그만큼 비거리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게 뭐 한 10m, 20m 이렇게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어깨를 밀면서만 던져줘도 비거리가 늘어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제 생각인데, 그만큼 이제 가속도가 붙으니까, 속도 변화율이 좋아지니까 전체적인 힘이 늘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케빈 반담 롱캐스팅?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요, 우리는 전 세계에서 베스를 제일 잘 잡는 반담이 형이 자기가 10XD와 6XD를 어떻게 그렇게 멀리 던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해놨어요. 이렇게 스풀에 가득 채워서 쓰고, 큰 릴을 쓰고, 그리고 캐스팅을 할 때 중심 이동을 해서 던져라.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요,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따라하셔서 조금만이라도 비거리를 늘렸으면 좋겠어요.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정확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낚시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실력이 늘면 늘수록 내가 저기다가 던지면 나올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캐스팅을 하는데요. 대부분 어떤 거냐면은 어떤 구조물, 그러니까 나무라든지 아니면 그물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수중 뭐 스트럭처, 예를 들어 뭐 집터라든지 아니면 뭐가 이렇게 꽂혀있는 교각이라든지 정확하게 넣으면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캐스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뭐 당연히 정확한 캐스팅은 내가 머릿속에 구현한 낚시를 실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좀 더 효율적인 낚시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정확성, 캐스팅의 정확성은 매우 중요한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요소는요, 어떤 팁이 없습니다. 이 정확성을 올리려는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피디님? 연습. 그렇죠. 그냥 죽어라고 연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던지는 피칭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던지는 오버헤드든 그냥 꾸준히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던진 사람이, 그리고 정확성에 신경을 써가면서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던진 사람이 아무래도 조금 더 정확해지고요. 그리고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언밸런스 프리리그에는 역시 ATG 매치, 얼티메이트 피싱 엑사드, 물 위에서도 안방 같은 편안함 랩터밸리, 릴 정비 수리의 모든 것 이명준의 피베스, 꿈을 쫓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더 드림캐쳐스 ATG와 함께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할 내용은요, 착수rum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낚시를 할 줄 알고 고기를 잡을 줄 알게 되면 대부분 이제 어프로치? 접근이라는 면에서 물가에 들어갈 때도 되게 조심조심 접근을 하고, 그리고 조심조심 조용히 낚시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가서 캐스팅은 붕덩 이러고 하는 거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물이 맑거나, 그렇죠? 물이 맑거나 아니면 고기가 좀 이렇게 예민한 상황, 그리고 혹은 얕은 데서 낚시가 될 때에는 착수음이 작은 게 족과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런 웜채비들도 착수음이 작으면 좋지만, 진짜로 널리 많이 쓰이는 루어들 중에 착수음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는 건 대표적으로 스피너베이시죠. 그래서 이제
착수음을 줄이는 게 많이 중요한데 대부분 많이 쓰는 방법은 그냥 오버핸드로 캐스팅을 해서요. 스프를 딱 잡아서 라인을 쭉 펴서 툭 이렇게 떨어뜨리는 경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착수음을 줄이는 양을 뭐 절대적인 수치로 재본 건 아니지만 한 5%, 10% 이렇게 좀 줄여지는 것 같아요.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캐스팅 방법을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버헤드? 정확히 오버헤드지? 오버핸드? 손이 이렇게 오버된다는 뜻인가? 오버핸드로 이렇게 캐스팅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방법이 저희가 꿀팁 베이스 28번째 베이트 캐스팅 편에서도 그렇게 알려드렸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누군가 낚시를 할 때 그런 식으로 캐스팅 방법을 많이 알려주세요. 저희도 이제 그때는 그게 정말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린 이유가 대부분 스피닝을 던질 줄 안다라는 전제 하에 그렇게 알려주거든요. 왜냐면 스피닝을 이렇게 던지니까 베이트릴도 이렇게 던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때도 이런 얘기 했을 거야. 11시, 2시, 11시, 2시 이런 느낌으로 던지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 백러쉬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꽂는 경우도 많고 착수음도 풍덩풍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던지는 방향을 조금만 바꿔주면 착수음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제안하는 방법은 이렇게 약간 로드를 눕혀서 약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 PD는 3쿼터, 그렇죠?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게 우리 PD가 이제 또 야구 능력자거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 뒤에서 공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는 게 정통파 투구법이래요. 그런데 롱런 하는 선수들을 보면 이렇게 약간 대각선에서 이렇게 긋듯이 던지거든요. 그게 제 생각에도 어느 정도 캐스팅을 하는 피로도에서도 훨씬 더 좋고요. 이렇게 약간 옆으로 던지는 게. 그리고 이렇게 3쿼터라고 할게요. 이렇게 3쿼터로 던지는 게 착수음 면에서도 확실히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비껴 들어가잖아요. 해보면 이렇게 던지는 것보단 확실히 좀 조용해져요. 두 번째는 그 캐스팅 방법을 바꾸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언더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탄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높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리가 작아져요. 그래서 언더로 던질 때는 캐스팅 연습하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서밍이나 이런 게 원활할 때 기준으로 썬바를 이렇게 누르고요. 그 다음에 로드를 이렇게 빙빙 돌려보세요. 빙빙 돌리면 여기쯤에서 놓으면 날아가겠다라는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그 탄력 그대로 이렇게 슉 밀어주면 돼요. 그러면 쭉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썬바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썬바를 누른 상태에서 엄지를 떼어주는 상태로, 그리고 로드 탄성을 최대한 이용해서 캐스팅을 하면 어느 정도 날아가요. 비거리는 연습을 하면요, 오버헤드로 캐스팅하는 거랑 언더로 후려치는 거랑 비슷하게 날아갑니다. 물론 제 생각에는 정통 초장타의 기준은 확실히 이렇게 오버핸드로 던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언더핸드로 던지는 게 그 착수음 면에서 얻는 이점이 많으니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막 60m, 70m에서 물면요, 잘 물지도 않지만 다 고기 발 앞에 있거든요. 챔질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던져서 조용하게 딱 집어넣는 게 일단 캐스팅 방법에서 착수음을 줄일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진짜 꿀팁인데, 캐스팅을 물에 안 하시면 됩니다. 뭔 소리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뭔 개소리야! 캐스팅을 물에 하지 말라는 건 캐스팅을 나무나 혹은 땅에 걸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 토너먼트 서는 선수들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이제 빅베이트 낚시 하시는 분들도 이런 방법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심지어 알라바마도 땅에다 던져서 끌어내리기도 한대요. 아주 얕은 데서 먹어줄 때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단순한 거예요. 내가 던질 수 있는 땅이 있으면 그 방향이라면 더 넘겨쳐서 착수를 시키지 말고 착지를 시킨 다음에 쓱 당겨서 액션을 주기 시작하라는 거죠. 이러면 거의 착수음이 0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걸칠 수 있으면 나무에 걸치세요. 나무든 뭐 처마든 전깃줄은 안 되고요. 내가 걸칠 수 있는 게 있으면 걸치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방법. 이거를 이제 초우칭? 초록낚시?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아오키다이스케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걸어서 이렇게 퐁당퐁당 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게 아니고 착수음을 줄이기 위해서 나무나 풀에 걸쳤다가 떨구는 방법도 상당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캐스팅의 어떤 저희가 생각하는 중급자는 이런 정도의 신경을 써야 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낚시를 위해서 입문자도 이렇게 낚시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 3가지를 이야기해 봤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비거리였죠. 그래서 이런 수풀을 많이 넣고 수풀의 라인을 많이 감고 캐스팅을 할 때 중심 이동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면 좀 더 비거리가 좋아진다. 두 번째는 이제 정확함의 생명. 뭐죠, 피디님? 죽어라 연습. 피칭이든 오버든 언더든 열심히 캐스팅 연습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숙성, 그러니까 착수음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 첫 번째, 캐스팅 자세를 바꾸고, 그래서 탄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땅에다 던져라. 착수를 시키지 말고 착지를 시키는 것. 세 번째는 나무나 뭐 구조물 같은 게 있어서 걸칠 수 있으면 탁 걸친 다음에 톡 떨어뜨리는 방법. 물론 이제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도 낚시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고기는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못 잡는 상황, 혹은 예민한 상황, 혹은 조금 더 낚시를 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죠, 피디님? 그러면 이번 주 꿀팁 패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